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셀프 투자죠. 그러니까 토지 투자 언어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단어입니다,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단어만으로 저는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위험한 거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모여서 좋지 않은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모여서 좋은 문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투자를 이렇게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기초입니다. 이게 언어를 자주 알아야 되겠죠. 그 언어를 한순간에 암기한다. 이건 절대 제가 비추입니다. 이 언어가 우리가 한글도 그렇듯이 자주 쓰다 보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 뜻의 의미를 알 때까지.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어의 행간의 의미, 깊은 뜻의 의미,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용도 변경을 이거를 여기 투자 언어 시간에 좀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용도 변경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뭐냐면 농지에서 예를 들어 농지나 한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 그 A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 창고를 했다. 그럼 이제 B를 이제 어떤 주택으로 바꾼다. 이게 창고 용도가 주택 용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를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그냥 법이 없이 어떤 형평성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규율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도 변경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용도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이제 실무죠. 그래서 농지와 산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룬 내용이지만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지 않냐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단독주택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종으로 상가를 바꾼 거예요. 용도가 바뀌었죠? 그럼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냐 그 뜻입니다.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승인 받나 안 받나? 그런 이겠죠? 그럼 간단히 먼저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게 목적 사업이 뭐냐면 단독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 목적 사업 단독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용된 토지를 해당 시설물에 중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뭐 건축물에 등재한 날, 뭐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5년 이내에, 그러니까 5년 후라는 건 5년 이후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5년 이내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용도 변경을 좀 하면 안 되겠죠. 안 그러면 용도 변경 만들려면은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용도 변경 쉬운 거부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뭐, 창고가 주택보다는 어렵지 않죠? 짓고 난 다음에, 뭐, 주택을 지으면, 그렇게 하면 난개발이 되겠죠. 이 형평성이 어긋나겠죠. 바로 주택 짓는 거랑 창고도 짓는 거랑. 그래서 어떤 구분을 주는 거죠. 5년 이내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할 게 5년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5년 이내는, 사용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얘기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목적을 하는 의미가 또 뭐냐. 그러면 다른 목적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업종이죠. 뭐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래서 그다음에 대기 환경, 뭐 보전, 수주 환경, 보전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렇죠? 변경하라는 경우 뭔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별로 하는 거죠.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농지법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이 요거거든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거죠. 호가 1호, 2호, 3호가 있으면
이 내부는 구분이 다르잖아. 1호하고 2호로 바뀌는 거. 3호에서 2호로 바뀌는 거. 아니면 1호에서 3호로 바꾸는 거. 각 호의 구분을 달리했죠.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라는 경우. 이 맞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이해하면은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쳐요. 1호에서 2호로 바꾸거나, 1호에서 3호로 바꾸거나, 아니면 3호에서 2호를 바꾸거나, 뭐 호를 바꾸는 거죠. 이게 이 말 뜻이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라는 경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이거 하나는 첫 번째 했고, 이거 두 번째 했죠. 세 번째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됐어요. 근데 이제 감면된 시설이 아니라 돈 내야 되는 시설로 감면되지 않냐거나 감면비를 낮은 시설로 변경하라는 경우. 이거는 무료로 그 감면을 안 냈어요. 근데 내야 되는 시설 바꾸면 어떻게 돼요? 5년 이내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 아니고 감면된 시설을 좀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거 이렇게 바꾸려면 승인해 주겠죠.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런 경우는 돈 내라. 감면 받은 거 토해내라. 그렇게 하겠죠. 그것까지 하면서까지 하려면 하라. 그렇게 승인하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거 해석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답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우리가 5년 이내만 기억해도 됩니다. 5년 이내 바꾸는 것만, 용도 변경하는 것만 승인 대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건물을 준공 났어요. 그러면 5년이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한다? 확인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면 확인해보자. 어떻게?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지자체 건축가에 가서 이게 용도 변경 승인 대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므로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이 호에 해당돼요. 같은 호네요. 일종하고 단독과 일종은 같은 호여야 되니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아까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렇게 호가 바뀌면 하는데 내부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가 1회에 나가 있고 다가 있다 쳐요. 1회, 1호에. 그럼 가나 다끼를 바꾸는 것은 용도 변경 승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용도 변경 승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호의 구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되면은 얘가 이게 따로 요거를 이제 각 호가 뭔지 그래서 요거를 따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포스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다시 했습니다. 2000 최근 거죠. 용도 변경의 승인은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거쳐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료가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5년이고 5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른 목적으로. 조금 전에 했었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다른 목적의 범위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도 변경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런 거였죠. 아까 달라고 1번 이게 1번이었죠. 1번이었습니다. 이거 구분 달리는 거.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적으로 이런 경우 만나는 거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계 사무소라든지 뭐 건축가 민원실 가가지고 상담 통화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그 해석하는 거를 맞는 게 맞고요. 요거는 없고 우리가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 3번은 2번은 뭐냐면 보전부담금,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거에서 감면되지 않는 걸로 바꾸는 거는 뭐예요? 승인되겠죠? 다만 도시죠. 계획관리죠. 개발진흥구역의 토지는 요거 이 세 가지죠. 도시적이 뭐죠? 주상공로죠. 계획관리죠.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용부담금이 감면된 시설에서 농지부담금 감면되지 않거나 그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한정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요거를 감면된 시설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 낮은 시설 변경 등 하나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좋다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해석하면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3번은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요 2번, 3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좀 더 해석하면은 이건 실무적으로 좀 해석하면은 뭐 이거 적용 이 계획관리지역이 요게 아니더라도 요런 계획관리지역은 요런 경우만 뭐 한다고요?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요런 경우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냥 요렇게 뭐 바꿀 수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게 뭐냐면 다음 각 호에 호를 달리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쫙 정리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관련 주문하고 종류가 나오죠. 먼저 크게 볼게요. 여기는 사망 1호죠. 1호.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가 됐습니까? 여기는 요 이제 이 칸을 달리해서 여기는 2호.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이건 3호. 칸을 달리해서 3호. 그 다음에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9호, 9개의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9개 호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1번부터 2호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기 1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전 근로시장 여기 휴게인점이 있습니다. 휴게인점. 요거를 2호로 바꾼다. 이건 1호 내인 거 아닙니까? 2호가 여기 있습니다. 뭘로 바꿀까요? 여기서 뭐 어떤 그 뭐 돈 되는 거 크게 내면 만약 이런 걸 바뀌었다. 2호로 바꿨잖아요. 2호. 그럼 바꿨다. 뭐 한의원 바꿨다. 이런 걸 바꿨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할까요? 그 2종에서 1종으로 막 바꾸는 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전부 다 아는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알 수가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걸 그래도 소개한 이유는 1호, 2호, 호끼를 바꾸면 용도 변경 승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우면 제가 이제 한 포인트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년만 기억을 정확히 하자고요. 5년. 그래서 어떤 용도 변경을 승인한다. 어떤 용도 변경 한다. 그러면 승인을 받는다. 요거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낙찰 받아가지고 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해요. 바로. 근데 막상 갔더니 용도 변경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어떤 시장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근로생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거 되는 줄 알고 나는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철거하고 바로 나는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갑자기 안 나온 거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이거는 분명히 6호죠. 6호죠. 창고에서 공장 바꾼 건 용도 변경 승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창고가 있습니다. 저 위에 우리가 근생 있었죠. 그 창고가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어떤 창고? 낙찰 받고 보니까 현재 인정하니까 거의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날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5년이 안 됐습니다. 5년이 안 됐어. 날림을 지어가지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그냥 저가에 낙찰 받아서 저거를 뭐 어떻게 철거한 다음에 뭐 근생으로 허가 내주면 괜찮겠네. 용도 변경하면 괜찮겠네. 이게 안 되는 거죠. 되긴 되는데 뭐 한다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승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인 여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게 승인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조건부가 꽤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어렵더라고요. 승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습니다. 아예 5년 기다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5년 후엔 되니까. 어떤 때는 이거 허가 받고는데 시간 낭비하고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상당히 소비가 됩니다. 스트레스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낙찰받을 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어떤 용도 변경을 생각한다. 입찰에 앞서서 용도 변경을 생각한다. 그럼 뭘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돼요. 건축물대장이 언제 됐나, 준공 사용 승인이 됐나, 사용 승인이 됐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죠. 이걸 확인한 다음에 5년이 안 됐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요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돈하고 수익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하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은 뭐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회장 이게 제일 많이 알아요. 준공문서 필증 교부한 날 뭐 건축물회장 된 날이죠. 우리는 그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건축물회장에 등재된 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면제 그 위반.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승인 받으려면은 얼마예요? 수수료가 5,000원이죠.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은 일단 부담을 해야 되죠.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다음 부담금. 그래서 받는 사람이 부지로 전용된 수주를 다른 시설로 하는 경우는 부담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감면하면 되고, 근데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셉니다. 이게 벌금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꽤 있으니까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 이해됐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는 뭘 기억한다?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을 하면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있죠?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계속. 일반 주택으로 전용받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농업은 주택으로 변경할 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5년 이내죠. 일반 주택을 전용받았어요. 그럼 농업은 주택을 바꾸고 싶은 거야. 받아야 되나? 알겠죠?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 전용부담금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전용부담금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낮은 시설로 변경하라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이미 돈 내고 반대를 한 거는 뭐 굳이 뭐 짜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일반 주택과 농업주택은 단독주택인 건 맞아요. 요거 같은 단독주택이거든요. 별표 의뢰에 따라서. 근데 시행령 요거에 따라서 해당되고 농지부담금 납부 대상이 일반주택을, 이거는 일반주택은 납부 대상이죠. 감면 대상 시설 농업주택 변경은 용도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것도 실전에서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실전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것도 많이 중요하냐면, 그냥 나는 농업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농업주택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럼 뭘 해요? 그냥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나서 보전부담금 다 냈죠. 다 내 돈 냈어. 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장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그거 왜 농업주택으로 신고 안 했냐. 농업주택으로 신고하면은 보전부담금도 몇천 원 아낄 수가 있는데, 그런 말 주변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농업은 내가 질 때는 아차 싶은 거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몰랐네. 그래서 부랴부랴 하면 되냐?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실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농촌이라고 하죠. 농산 어촌, 농촌에서 주택을 지을 때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짓고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는 뭐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농촌에 농업인을 하면서 귀향을 했는데 귀향 귀촌 모르고서 한 거죠. 이렇게 모르고서 전원주택 짓고 아니 단독주택 짓는 거죠. 일반 주택으로 부담금 다 냈고 나중에 이제 농업주택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억울하긴 하겠죠. 근데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은 농업은 주택을 준공 후, 농업을 주택을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준공 5년 이내에, 이번엔 거꾸로죠. 일반 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승인 대상이냐? 좀 전에 얘기했죠? 농업은 주택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 주택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때 농업은 주택으로 전용 허가
당시 공시지가 30%에 해당하는 농지 부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왜? 농업주택일 때는 뭐예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없었죠? 이렇게. 다만 해당 부지가 농진구, 농업보호구역 말고, 농업보호구역 말고, 이게 말고, 농진구, 진짜 농지, 절대 농지겠지. 이것은 행유지안을 5년이 경과되어도 일반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다고요. 농진구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겁니다. forever. 그죠? forever. 그러니까 농진구는 영원한 거죠. 용도 변경이 이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농진구 주택은 어떻게 거래해야 됩니까? 농업인한테만 계속 거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좀 민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인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아니, 잤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년 이내에 용도 변경 승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문제 4번에 보겠습니다. 요번엔 산지입니다. 산지 임야. 임야를 농지를 개관했어요. 농지. 이거 개관허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를 사용할 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냐? 5년 이내에. 그러니까 산지를 농지를 바꿨어요. 그게 개관허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이렇게 산지 목적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산지 전용 목적 사업 사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걸 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창고를 했는데 전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5년이라는 기간을 쓰면 너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돈이 안 들잖아요. 그 다음 주택 바꾸면 돈 되네. 그렇죠. 이런 게 당연히 안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보전 산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 사업에 사용료가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보전 산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용도 변경은 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보전 산지가 뭡니까? 공용, 임업용이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런데 이거는 보전 시설 할 수 없는 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공용 산지는 그 용도에 맞게 해야 돼요. 공용 산지관리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임야를 농지를 개관 허가를 받아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인 경우는 바꿨으니까 지목 농지니까 또 농지 전용 허가 또 받아야 되고 개관 허가 하면은 그렇죠. 요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 용도 변경 승인은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5년의 용도 변경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요? 5년 용도 변경은 그냥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물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준비가 잘 된 분한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 접근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용도 변경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중 묘지로 전용을 받고 5년 이내에 봉한당 묘지를 했는데 저는 막 5년 이내에 봉한당을 바꿨어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산지관리법상 용도 변경이란 목적 사업 용도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용도 변경 건물이나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묘지나 봉안당 같은 묘지 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봉안당은 건축물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묘지는 땅인데 그러면은 동중묘지를 복구 준공 후 5년 이내 봉안당 변경하는 경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호라고 해도 건축물 숫자 큰 얘기 또 다르잖아요. 건축물이 수반되는 거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했고요. 6번에 보겠습니다.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에 따라서 산지를
농지로 지목을 변경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산지 관리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불법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저는 산지에 대해서 임시 특례에 따라서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거든요. 양성화 절차에 따라서. 그럴 때 그때 이제 산지 농지를 바꿨어. 그러고 나서 다른 용도를 바꾸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는 용도 변경 승인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불법 전용 산지의 임시 특례에 따라서 산지를 농지를 양성화된 토지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산 전용 절차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됐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불법 전용 산지의 양성화 조치할 때 면제되었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의 부과 대상인 경우는 납부해야 되겠죠. 농지 보장금도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화돼도 있겠습니다. 이상은 뭐라고 되십니까? 농지와 산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주관부서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더 중요한 참 많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이게 용도 변경을 한 것이 실전 투자에서는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팁입니다. 이게 투자 수익 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용도 변경이 돈 되는 걸로 바꿀 수만 있으면 이게 실제 투자 팁 아닌가요? 예를 들어 건축물 매장이 딱 경매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4년 한 6개월 됐어요. 소유권 이전하고 조금만 하면 용도 변경 되는 거네. 그렇죠? 조금만 용도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안 되다가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의미를 꼭 알아야 되고요. 옛날에 10년이었습니다. 30년짜리도 있습니다. 초지거든요. 10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지 투자 언어 시간이니까 토지 투자 언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토지 투자 언어를 하나를 정리하면 용도 변경은 굉장히 돈 되는 건 맞다. 꼭 기억할 것은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승인을 사용승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면 될까요? 토지 투자 언어를 봤을 때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렇죠? 받는다. 이렇게. 받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쭉 받죠?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죠? 이상으로서 내가 이제 쭉 용도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 용도 변경 승인이 어렵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그래서 기초실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도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개념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 변경의 개념. 용도 변경이 뭔지.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종이나 2종이나 창고를 바꾼다든지 주택을 바꾼다든지 어떤 개발을 했어요. 개발하는 다음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꿀 때 우리는 뭐라고요? 함부로 바꾸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거죠. 용도 변경은 5년하고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옛날에는 개관화가 10년이었거든요. 지금 5년입니다. 5년이라고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은 5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실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 투자 언어 용도 변경, 농지와 산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